네, 안녕하세요. 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 코스피 지수는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특히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모두 다 들어왔고 그 안에서도 외국인의 수급이 2천억 원 넘게 포착이 됐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이 몰렸던 종목들 살펴보면서 오늘장 힌트도 함께 얻어보시죠. 먼저 거래량 탑5 종목들입니다. 삼부토건, 웰바이오텍, 삼성중공업과 흥하해운, 그리고 삼화전자까지 이름을 올렸는데요. 우선 여기서는 웰바이오텍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시장에서 웰바이오텍 29%대로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종가 확인해 보시면 3,610원의 종가를 형성해냈습니다. 우선 웰바이오텍은 두 가지 키워드를 안고 있는 종목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 이렇게 두 가지 키워드를 안고 있는 종목인데 전일 시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불을 켜낸 가운데 이 웰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충전 모멘텀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모멘텀과 관련해서 29.86% 급등하는 양상을 나타내줬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되어 있는 소식은 추후에 특징주 넘어가서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고요. 또 아래로 보시면 삼성중공업 그리고 흥하해운 같은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들 그리고 그중에서도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경기 민감주들이 또 한 번 관심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삼화전자 5.92% 강세를 기록을 했고요. 1,74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삼화전자 같은 경우에는 희귀 금속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으로서 관심을 받고 있다는 점도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서의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종목 중에 가장 대표적인 종목 중 하나죠. 바로 삼부토건인데요. 전일 시장에서 3%대 오름세를 기록을 했고요. 3.07% 상승한 4,875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전일 시장에서는 앞서 살펴봤다시피 웰바이오텍 그리고 삼부토건 같은 우크라이나 재건으로 엮이고 있는 종목들이 강세를 기록을 했고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의 소식이 또 한 번 전달이 됐습니다.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폴란드 방문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우리 기업들의 구체적인 진출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현지 시간 12일 리투아니아 빌뉴스 프레스센터 브리핑을 통해 이 윤 대통령의 이번 순방 경제 분야 키워드 가운데 하나를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으로 꼽으면서 이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은 최대 1조 달러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사업이라면서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필요성 그리고 중요성을 강조를 했는데요. 2차 세계대전 이후 서유럽 재건을 위한 원조 사업이었던 이 마셜 플랜에 버금가는 규모라면서 앞으로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삼부토건 같은 대표적인 우크라이나 재건 종목들도 일제히 올랐습니다. 네, 넘어가서 해운주들 그리고 조선주들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이 8.36% 오른 8,170원을 기록했고요. 흥하해운이 24% 오른 2,79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부터 꾸준히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는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요. 이렇게 전일 시장에서는 경기 민감주들 장 초반부터 꾸준히 상승폭을 켜냈습니다. 우선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이 됐는데요. 최근 들어서 디플레이션 우려감을 안고 있었던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확산이 됐었는데 이에 따라서 중국 정부가 발벗고 나선다는 소식이 경기 부양책 쪽으로 유입이 됐고요. 따라서 이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이렇게 경기 민감주들, 특히나 중국의 소비 또는 물동량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해운주들 그리고 조선주들 쪽으로도 매수세가 큰 폭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조선업계 같은 경우에는 초호황기에 진입했다는 증권업계 분석가들의 분석도 함께 나왔는데요. 실제로 업체들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크고 고부가 가치 선박 발주도 다수 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선 업종에 대한 재평가가 진행 중이라는 분석도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2021년 4분기 이후 수주했던 대형 LNG선과 대형 컨테이너선 등의 매출이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실적 개선 기대감을 안고 있는 건데요. 따라서 조선주들 쪽으로도 업황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지속이 되면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포착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 자체는 상승을 했는데요. 다만 외국인의 매도세가 큰 폭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일 시장 외국인의 수급을 살펴보면 1,430억 원 매도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따라서 전일 시장 외국인들이 어떠한 종목들을 가장 많이 매도했을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테라사이언스가 17% 넘게 밀렸습니다. 17.67% 하락한 6,150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테라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그 전 거래일에 제가 이 시간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리튬 염호 분석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강한 슈팅이 나왔었는데 그에 따른 이 차익 매물이 빠져나오면서 전일 시장에서는 17%대 약세를 기록을 했고요. 또 인성정보만이 11.93%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아래를 보시면 아진산업 같은 자동차 부품주들 중에서도 이름을 올린 가운데 2%대 조정을 받았고요. BYD 그리고 코스나인도 3%에서 4%대 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올랐던 종목 인성정보 특징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인성정보 이렇게 11% 넘게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기록을 했지만 외국인들은 차익 매물을 출회를 했는데요. 11.93% 상승한 3,895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 그 이유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인성정보는 하이케어넷 파트너서의 대규모 수주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가 강세 흐름을 기록을 한 거였는데요. 언론에 따르면 자회사 하이케어넷의 미국 현지 파트너사가 현지 시간으로 11일 이 미국 제해항군인회와 약 1조 3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왔습니다. 미국의 제해항군인회와 비대면 진료 및 의료기기를 제공하는 원격 홈케어 서비스 사업을 수주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이 계약 규모는 10억 달러로 하나로 봤을 때는 약 1조 2,907억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따라서 기대감이 유입됐다는 점도 투자 포인트로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의 특징주들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오늘장 주목하면 좋은 특징주는 어떤 게 있을지 오늘은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연결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일 국내 증시 마감 상황과 함께 어떠한 특징주들이 있었는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또 CPI가 발표가 돼서 조금은 기대가 되는 시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장 눈여겨보면 좋을 만한 특징주는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자동차 그리고 조선, 이 건설 업종에 대한 좀 관심이 좀 높은 상황인데, CPI 지수가 발표되면서 약간 경기 민감한 업종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앞서서 말씀하셨던 이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을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2분기 영업이익을 2천억 이상은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 작년 대비해서 30%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그전에 어떤 삼성 엔지니어링의 주요 매출 품목이 바로 이제 화공 부분 쪽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선 예전만큼의 화공 부분 쪽에서의 매출 기여는 좀 낮아지는 모습을 좀 가져갈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현재 비화공 쪽에서의 이 수주나 이 실적 기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삼성 엔지니어링의 이 비화공 쪽에서의 실적만 본다고 한다면 충분히 2분기 영업이익 예상하는 2천억 이상은 나올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연말에 올해 상반기보다는 연말 쪽에서의 기대감이 좀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초기 업무나 어떤 조기 계약 여러 가지 부분을 봤을 때 이 공개 입찰이 전환되는 아랍에미리 쪽이죠. 이쪽의 예상 시기가 내년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빠르면 올해 연말 정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좋은 소식을 기대할 수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 증권사 같은 목표 주가를 38,000원 이상까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삼성 엔지니어링 지금 현재 가격도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단순 어떤 2분기 실적 기대감이 아니라 연말 내년에 EPC 그리고 이 EPC 쪽에서의 수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기대감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네, 다울투자증권 이성웅 차장 연결을 통해서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비화공 부분에서 이제 수주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2분기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실적도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전일장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받았던 종목들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승했던 종목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체크해보시죠. 나노엔텍, SCI 평가정보, 조선선제, 아세아제지, 그리고 가온칩스 순으로 지금 이름을 올렸는데요.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받았던 종목들을 살펴보시면 조선철강의 업황 회복 기대감에 관련 종목들 일부가 주목을 받았고요.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시간의 거래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탑5 리스트 살펴보시면 개별적인 이슈로 인해서 지금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들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종목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노엔텍 시간의 거래에서 9.99%까지 상승하면서 4,790원의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나노엔텍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에 최대 주주가 SK스퀘어에서 JNW 파트너스로 변경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이 취소가 되고 새로운 양수인인 A+라이프로 매각된다는 소식에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사실상 SK스퀘어의 나노엔텍 매각 작업은 1년 이상 지연되어 왔습니다. 1년 사이에 나노엔텍의 주가가 10% 이상 하락한 만큼 인수 예정자로서는 높아진 프리미엄을 감당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런 상황 때문에 지급기일을 5차례나 미뤄왔습니다. 그리고는 결국에는 해당 계약이 해지된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양수인으로 A+라이프로 매각된다는 소식에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기존에 잔존했었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장에서는 소폭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지만 시간의 거래에서 9.99% 상승하면서 4,79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넘어가서 두 번째로 상한가를 기록한 SCI 평가정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장에서는 3.3% 상승하면서 3,915원의 거래를 마친 종목이었는데요. 시간의 거래에서 9.96%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4,305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SCI 평가정보의 상한가는 매각 작업에 착수했다는 모 매체의 보도에 영향을 받은 것인데요. 해당 보도에 따르면 SCI 평가정보는 삼성증권을 주관사로 선정하고 예비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매각 대상은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이 보유한 주식 약 57%가 해당된다고 하는데요. 업계에서는 SCI 평가정보에 대해서 금융당국의 개인 신용평가업 인허가 추가 발급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소성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개인 신용평가업 진출을 원하는 전략적 투자자는 물론이고요. 재무적 투자자의 러브콜도 이어지고 있다는데요. 이 소식에 9.96%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나머지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선제 역시 추가적으로 9.92% 상승하면서 128,500원의 거래를 마친 종목인데요. 지금 조선선제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에 특별한 호재 소식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조선과 철강 업계의 업계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본장에서부터 강세를 보였고요. 시간의 거래에서도 추가적인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화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철강 관련 종목인 메디콕스와 휴스틸까지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받았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세아제지도 살펴보시면요. 7.39% 상승으로 37,80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아세아제지는 장마감 이후에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현금 배당 확대와 자사주 취득, 주식 소각 등 주주 환원 정책을 공시했습니다. 이런 공시는 자연히 투자자들로부터 환호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 소식에 7.39%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고요. 끝으로 가온칩스는 반도체 관련 종목으로 시간의 거래에서 본장에 이어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번에는 하락한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순위 살펴보시죠. 네, 네오이뮨텍, 금양, 와이즈버즈, 테라사이언스, YMC 순으로 지금 이름을 올렸는데요. 가장 상단에 위치한 네오이뮨텍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오이뮨텍은 줄줄이 임상 선언을 중단하겠다라는 공시를 하면서 시간외에서 하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시간외에서 종가 대비 9.84% 하락한 1,925원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면역항생제
신약과 관련해서 중단을 공시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암 임상, 그리고 고위험 피부암 임상, 그리고 교모세포증 임상 모두에서 중단을 공시했는데요. 해당 공시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위암 임상의 경우에는 치료 환경이 변화가 되면서 기존 대조군과 비교가 더 이상 불가능했기 때문에 중단을 선언했고요. 고위험 피부암 임상 같은 경우에는 치료 환경 변화로 인해서 피실험자 모집이 불가능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교모세포증 임상의 경우에는 더 이상 추가적인 확보가 어렵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정보가 나올 것이 없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임상 중단을 공시를 한 것인데요. 이렇게 줄줄이 임상 선언을 중단하겠다라는 공시를 내리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매도세가 강하게 물렸고요. 그리고 9.84%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금양과 테라사이언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45% 그리고 3.25% 하락을 했는데요. 이 두 가지 종목은 리튬 관련 종목입니다. 이 두 가지 종목들이 시간의 거래에서 약세를 보인 이유는 어제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그 이유와 조금 연관이 있습니다. 이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삼형제가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2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이렇게 에코프로가 실적이 저조하게 나온 것은 리튬 가격의 하락의 여파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양극재 생산은 핵심 원자재인 리튬 가격의 연관성이 짙은데 작년부터 리튬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에코프로 매출에도 영향을 끼쳤다는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리튬 관련주로도 매도세가 몰리면서 각각 4.45%, 3.25%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나머지 종목들도 짧게나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머지 종목들도 체크를 해보시죠. 네, 와이즈버즈 최근 메타 관련 종목으로 스레드 관련주로 급등했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장마감 이후에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와이즈버즈 3.7% 하락한 2,080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YMC는 특별한 이슈는 없었지만 2.86% 하락하면서 7,46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하락했던 종목들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이성웅 차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일장 시간의 거래에서 살펴볼 만한 또 다른 특징주가 있을까요? 네, 조선산재 한번 좀 봐야 될 텐데, 말씀하셨듯이 어떤 특별한 이슈는 있는 건 아니지만은, 어제 조선주들, 이렇게 삼성중공업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굉장히 좀 컸죠. 그 점에서 봤을 때 조선산재도 장중에 변동폭이 컸었고, 시간에서도 다행히 상승세를 좀 이어가서 오늘 시장에서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이 조선선제 같은 경우에는 용접 재료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근데 기업 명에도 조선이 들어갔다 치더라도 지금 이제 용접 재료는 이제 건설, 자동차, 이 광범위하게 좀 쓰인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꾸준하게 이제 이 조선선제도 용접뿐만 아니라 이 자동 용접 부분 쪽에서의 이 설비 투자나 여러 가지 부분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실적에 대한 어떤 이 다변화라기보다도 실적에 대한 어떤 기존의 본업이 좀 안정성을 계속 좀 더해가고 있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이제 이제 경쟁 업체들이 좀 많은 상황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조선선제의 꾸준한 어떤 영업력이나 그리고 기술력을 봤을 때는 이 용접재료 부분 쪽에서는 이 선두에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비교한다고 하더라도 이 피복 아크용 적동의 제조 기술도 이 우리나라 이 안에서 이제 또 조선선제에 대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조선선제에 대한 관심은 꾸준하게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전일장 시간의 특징주로는 조선선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선선제 역시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로 거래를 마친 종목입니다. 이 점까지 참고하시면서 오늘 투자에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은에서 금통위 결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까지 참고하시면서 오늘 투자도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국에서 CPI가 발표가 됐습니다. 원래도 둔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됐지만 그보다도 더 낮은 수준을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요. 우리 증시 오늘 잘 갈 수 있을지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당신의 수익률 적중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탕탕!